네, 미국 증시의 가장 가까운 곳부터 깊은 곳까지 한 번에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장희성의 마켓 A to G 시작합니다. 미래에셋증권 반포 WM 장희성 지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최근까지 가장 좀 뉴욕 증시 하면 하나 이슈를 딱 꼽자면 부채 한도처럼 느껴졌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난주 중반부터 이제 엔비디아가 분위기를 확 바꿔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AI를 중심으로 좀 얘기를 전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엔비디아가 이 하루에 24% 올랐었나요? 25% 급등을 네네. 했었고 그 이후에도 금요일까지 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마감을 했더라고요. 네. 이거 참 시가총액 4위 종목이 이러는 건 이례적인 일이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좀 분위기를 좀 듣고 싶네요. 네, 일단 뭐 AI가 일단 시대가 시작이 됐다. 예. 신호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엔비디아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야 되느냐, 뭐 이런 예. 고민들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물론 엔비디아 시세 자체는 뭐 조금 조정을 받고 다시 갈 수 있겠습니다만, 네네. 이거는 거대한 AI 시대의 신호탄을 알린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요, 매크로는 거들 뿐입니다. 매크로 이슈는 앞으로는 작년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모든 시장을 그렇죠. 좌지우지했죠. 근데 아무리 매크로 이슈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물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종목이 오르진 못하죠. 예. 근데 분명하게 성장을 보여주는 AI 섹터의 핵심 기업들은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우상향하는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엔비디아는 1번 타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가장 먼저 수혜를 받았으니까요. 네. 일단은 GPU를 학습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1번 타자고, 앞으로 이 AI 쪽으로 핵심 비즈니스를 갖고 가면서 해자를 구축하는 기업들은요, 굉장히 큰 시세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번 타자라고 하시니까 그 뒤에 이어질 2번 타자, 3번 타자가 오늘 또 준비가 돼 있는지도 굉장히 네네. 궁금하고요. 아마도 이렇게 폼을 열어주셨으니까 하나하나 이제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도 AI가 뭐 지금까지는 뭐 엔비디아 급등한 건 다 지나간 일이고 이제 네. 앞으로가 조금 더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앞으로 어떤 전망을 갖고 계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AI 자체는요, 네네. 10년을 이어갈 테마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10년? 같아요. 네. 과거에 보시면 인간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준 것들, 네네. PC의 시대, 그리고 그렇죠. 인터넷의 시대, 모바일의 시대를 보면 증시 자체도 거의 10년을 지배한 테마였어요. 그렇다면 이 AI가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의 삶 속으로 침투하는 지금은 네. 이 AI 관련 기업들이 이제 장기 시세를 낼 수 있는 10년의 테마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뭐 사실 인공지능은 뭐 1940년대, 50년대부터 개발을 했었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2016년에 알파고가 이세돌을 바둑으로 이기는 걸 보기도 했었는데, 왜 그렇죠. 지금부터냐인 예. 거죠. 그거는 AI가, 이 인공지능이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우리와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굉장히 큰 변화의 그 시작점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챗 GPT를 통해서 네네. 우리가 AI와 대화를 할 수 있게 됐다. 네. 이 부분에 지금 방점을 찍고 계시는 거고. 맞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챗 GPT를 통해서 네네. AI도 인간과 대화를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건데요. 물론 그걸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게 증시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 엔비디아가 먼저 가느냐면요. 예. 사실 이 엔비디아의 GPU가 네. 인공지능의 학습에 쓰인다는 건 우리가 2016년에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때문에 처음에 알게 되긴 했어요. 알고 있었죠. 예, 그때 알게 되면서 엔비디아가 AI 기업이구나라는 걸 예, 알게 예. 됐는데, 사실 이게 근데요, 언어는요, 다른 모든 거는 병렬 연산을 통해서 GPU로 학습이 됐는데, 언어는 사실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언어는 문법이 있고 순서가 있기 때문에 병렬 처리를 통해서 학습이 불가능했는데, 그걸 바꿔준 게 2017년에 나온 트랜스포머 모델이에요. 네. 구글의 연구원이 발표한 알고리즘인데, 네네. 그걸 통해서 언어도 병렬 연산 GPU를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때 시작된 거고, 예.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챗 GPT가 딱 등장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GPU 많이 써야 되는구나. 그래서 중소개발사들도 막 사기 시작한 거고요. 이러면서 엔비디아가 먼저 시작된 거지. 결국에는 AI가 언어를 이해하고 인간과 대화를 하기 시작한 게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말씀하신 대로 물론 알파고와 이제 이세돌의
대국으로 인해서 AI가 굉장히 좀 우리에게 친숙하게 느껴졌지만 그 이후에 좀 뭐 AI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뭐 챗GPT의 등장으로 인해서 말씀하신 그 트랜스포머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그리고 또 뭐 자연어 처리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면서 AI와 인간이 대화하는 과정 안에서 인간의 언어를 AI가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네. AI의 언어를 인간이 다시 이제 가져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좀 들었거든요. 네. 그 부분들을 이제 시장이 알게 되었다라는 게 지금의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저처럼 이제 아무것도 모르다가도 AI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알게 되신 그 시점이 AI의 10년의 포문을 열었다라고 보신 것 같은데 엔비디아 1분기 실적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리뷰를 해보면서 얘기를 네.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분기 실적이 그 포문의 시작이었다라고 표현을 하셨으니까요. 네. 예. 일단 엔비디아 실적이 얼마나 대단하냐? 예. 아직까지도요. 그러니까 그런 전년 대비 실적이 증가한 건 아닌데 그렇죠. 뭐 대단한 건 가이던스였죠. 뭐 가이던스를 50%나 높게 제시를 하면서 엔비디아 주식이 급등을 한 건데요. 이건 매출인 뭐냐면 거죠 지금 매출 네, 가이던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면 뭐 이익률은 어차피 60 이제 총 영업이익률이 60% 중반 후반이 정해져 있는 회사이기 크게 때문에 달라지지 않군요. 네. 물론 네. 뭐 비싸게 팔기 때문에 이익률도 좋아집니다만 네. 이게 가이던스를 50% 증가했다는 건 뭐냐면 네. 이게 GPU 이제 인공지능 학습용 GPU를 사기 위해 줄 서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실제로 지금 주문이 들어간 거죠. 뭐 주문이 이미 줄이 서 있는 겁니다. TSMC 예, 예, 이렇게 그럼요. 통해서. 네. TSMC를 통해서 제작을 많이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최근에 나오는 언론 기사들을 보면 네네. 이게 내년도까지도 공급 부족이다. 그러니까 아. 지금 사면 뭐 한 6개월 정도 기다려야 받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 그래요. 그러면 이제 가격은 더 올리게 될 거고요. 예. 뭐 더 많이 만들겠죠. 근데 이게 어쨌든 초기에 모든 그 산업은 그렇습니다. 이게 인터넷 시대에 가장 먼저 수혜를 받았던 기업은 시스코예요. 아, 그렇군요. 일단 망을 깔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하려면 일단 학습을 시켜야 되니까. 인프라가 필요하니까. 네, 일단 1번 타자로 엔비디아가 수혜를 받는 거고 그 이후에는요. 어떤 기업들일까요? 인프라를 구축을 했으면 네. 서비스라는 기업들로 확장이 될 거고요. 그들의 사실 뭐죠? 비즈니스가 확장하는 그 포지션은 더 어마어마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공지능 산업이 발전하는 초기라는 것들을 엔비디아가 먼저 달리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엔비디아가 1번 타자라고 표현하신 거는 이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1번 타자고 서비스 기업이라고 표현하신 쪽이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네네. 구글 뭐 이런 쪽이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그 기업들은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은 일단 칩부터 시작을 하죠. 물론 엔비디아 그쵸, 칩을 예. 이길 수 없습니다만, 그 마이크로소프트도 오픈 AI를 통해서 네네. 칩을 제외한 그 나머지 일단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요, 네. 그죠? 그걸 통해서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그런 서비스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되고, 예. 종국에는 이제 만약에 이제 뭐 모바일을 애플이 만들어서 앱스토어를 만들었으면 거기를 통해서 이제 우버라고 한 회사, 넷플릭스라고 한 회사가 결국 서비스를 하면서 또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네네. 그런 이제 서비스를 하는 일단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까지 수혜를 뻗게 될 텐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빅테크들이 너무 유리하다는 겁니다. 예, 빅테크들이 유리하고요. 왜 그러냐면 초기에 그런 투자해야 되는 비용이 너무 커서 그래요. 그렇군요. 예, 초기 투입 비용이 너무 커서 빅테크들이 결국엔 또 그들은요 이게 칩을 제외하고 물론 칩도 합니다. 이제 뭐 네네네, 아마존도 개발하고 그쵸. 이게 그런 플랫폼부터 해서 인프라부터 해서 서비스까지 할 수 있는 기업들이어서 네. 가장 유리해요. 그래서 그들이 앞서갈 거로 보고 있고요. 그에 앞서서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네. 왜 인간과 대화를 하고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게 중요한 변곡점이냐 예, 예.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전에 인공지능은요 사실 네. 바둑을 이기는 게 신기합니다만 그쵸. 뭐 얼마나 그죠 개와 고양이를 구별하는 게 예. 뭐 우리의 그런 삶에 윤택하게 하는데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만 그러네요. 예. 이게 대화를 하면서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비즈니스에 투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산성, 우리 인류의 생산성에 획기적인 혁명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뭐 IQ 500의 외계인이 있다고 쳐봐요. 네. 지구에 내려왔습니다. 대화가 안 돼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누구나 대화가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비서 또는 조수로 쓰면서 예, 예.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거든요.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이제는 자연어로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예. 인공지능에게 명령을 내려서 디지털 생성물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뭐 100페이지짜리 논문을 그렇죠? 쉽게 요약을 할 수 있고 뭐 PPT를 만들 수 있고 네. 결국에 이미지 그다음에 영상도 만들기 시작했죠. 결국에 프로그램과 게임까지 자연어어 명령으로 만들게 될 거예요. 되게 쉽게 그리고 빠르게 아주 많이 만들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생산성의 혁명이고요. 일반적인 비즈니스에 있어서도요.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을 보면 이제 우리가 엑셀에 함수를 알 필요가 없죠. 그냥 자연어 명령을 통해서 모든 문서를 만들 수 있잖아요.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의사결정이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예. 비즈니스에서. 의사결정권자가 지금 그들은 문서가 약하죠. 그러니까 그쵸. 항상 뭘 하죠? 지시를 내리고요. 엑셀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죠. 그렇죠. 지시를 내리고 보고서를 받죠. 그렇죠. 그게 얼마나 오래 걸리고 절차가 있고 가는 와중에 왜곡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을 틀어놓고 그죠? 그냥 AI한테 뭐 이런 데이터를 뽑아서 보고서를 만들어봐 하면 바로바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기업의 의사결정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물론 그 사이에 많은 일자리들이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만. 그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또 기업의 또 사실 그 최근에 빅테크들 실적 좋은 거는 또 대량 해고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그럼 나는 어떻게 나의 재산을 지킬 것인가? AI 투자를 통해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얼마나 이게 인간의 생산성이 가파르게 좋아질지를 먼저 예. 좀 보시게 될 거고요. 거기에 있어서는 결국은 또 빅테크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생산성의 혁명이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확실하게 좀 와닿습니다. 이제 그냥 AI 뭐 재밌고 신기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인류의 생산성을 한 단계가 아니라 그 이상 진보시킬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되고 있고 이미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AI를 이렇게까지 우리가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국면인 것 같고요. 물론 그 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겠다라는 좀 우려는 좀 됩니다만 그 안에서 또 살아남는 방법을 우리는 열심히 고민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빅테크주들이 뭐 어마무시한 그 현금 능력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좀 앞서 나가게 될 텐데 분명히 그 안에서도 조금 더 나아가는 기업이 있고 조금은 도태되는 기업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정말 엄청난 경쟁과 전쟁이 시작이 됐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이런 우리 디지털 비즈니스라는 거는요. 위너 테이크스 올이잖아요. 그렇죠. 먼저 예. 선점한 기업들이 너무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일단 또 다들 투자를 굉장히 빠르게 많이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또 수혜를 받는 거기도 하고요. 그렇겠죠. 네. 예. 그래서 일단 빅테크들이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지난 한 10년여간의 증시를 빅테크들이 이끌어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작년에 2022년에 빅테크들이 속절없이 빠지는 것들을 그러네요. 한 10년여 만에 처음 본 겁니다. 2018년에 잠깐 빠진 적이 있습니다만 3개월 정도 빠지고 V자로 올라왔었고요. 예, 예. 1년 내내 어려웠던 걸 처음 본 건데 왜 그러냐면 자, 인터넷 모바일 비즈니스로 인한 플랫폼 비즈니스의 포화를 본 거죠. 뭐 더 성장이 있겠느냐. 근데 거기서 딱 나타난 게 뭡니까? AI예요. 그러네요. AI는 빅테크들의 부활을 알리는 게 아니고요. 또 다른 시작을 알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뭐 빅테크면 다 좋아지느냐? 아니죠. 경쟁이 치열할 겁니다. 근데 경쟁에서 지금 누가 이기고 도태될 거를 바로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좀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사실 그 구글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구글의 AI 경쟁력을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 그들은 뭐 트랜스포머 모델도 먼저 그렇죠. 발표를 했고 뭐 이 바드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구글의 광고 비즈니스, 특히 검색 광고 비즈니스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구글은요. 아직도 매출의 90%를 광고에서 내고 있고요. 그렇군요. 60%가 검색 광고입니다. 예. 근데 이 검색 광고 시장이 많이 축소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을 하는 거죠. AI를 만나면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검색이라는 거 생각해 볼게요. 네네. 검색은요.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그러네요. 정답이 있는 홈페이지를 연결해 주는 게 검색입니다. 그 정답은 저희가 또 찾아야죠. 그렇죠. 홈페이지 예. 가서 또 찾아야죠. 예. 약간 이제 사냥의 길잡이 같은 그렇죠. 역할인데 이게 결국 그 챗 GPT나 이 AI 챗봇은 뭡니까? 뭘 알려주죠? 정답까지 갖다 주죠. 그렇죠. 정답을 알려줍니다. 예. 물론 그 정확도가 아직은 높지 그렇죠. 않으니까 우리가 검색을 병행합니다만 이쪽의 정확도가 올라갈수록 검색의 빈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10번 검색해서 만들 수 있는 그 데이터를 한 네. 번 검색만으로 이제 우리가 그럼요. 잡을 수가 네, 있으니까. 이쪽의 정확도가 올라가면 그러네요. 인간은 결국 편리한 걸 찾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이게 구글이 AI 쪽을 다 먹어야 사실 이 검색 광고가 없어지는 거를 상쇄할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런 부분. 그래서 그 구글이 사실 뭐 최근에 1분기를 보면 헤지펀드들이 되게 매수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요. 마이크로소프트 대비 시세가 좀 덜 나왔고 여전히 좀 저평가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단기적으로 이 저평가를 탈피하는 그런 모멘텀은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예. 길게 봤을 때요. 구글이 AI 쪽에서 도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검색 광고 시장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얼만큼 그런 매출 방어를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파이가 조금 깎일 가능성을 계속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뭐 사실 조금이 아닐 수도 있겠죠. 길게 보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죠. 1등을 하는 것보다 1등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급격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구글이 지금은 작은 파이일 것 같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갔을 때 엄청나게 큰 파일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걱정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종목에 있는 반면에 또 우리가 더 가능성을 엿볼 수 있고 이제부터 조금 모아가도 괜찮을까 하는 덜 오른 AI 수혜주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그럼요. 종목 보고 계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요. 빅테크들 기업이 네. 일단 AI가 애드가 되는 비즈니스의 모든 게 애드가 되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기업들은 그렇죠. 부담스럽지만 계속 갈 거예요. 그렇겠죠. 그거는 뭐 플러스 알파가 계속 되는 그럼요. 거니까. 부담스럽지만 계속 갈 건데. 네네.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진정한 AI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세가 전혀 오르지 않은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뭐 기업이죠? 테슬라죠. 아,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AI는요. 디지털 세상에서 조수고 비서입니다. 디지털 생성물을 만들어주죠. 근데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물리적인 쪽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은 AI는 로봇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실생활의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겠죠. 진짜 비서가 하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보면요. AI 기업과 로봇 기업은 좀 분리돼 있죠. 지금까지. 네, 그래요. 맞아요. 근데 그걸 다 같이 하는 기업이 테슬라죠. 여러분들 이게 진짜 물리적으로 우리가 지금 만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뭐냐? 자율주행이잖아요. 네네. 그거에 있어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죠. 그렇죠. 뭐 네. 사실 뭐 몇 년 더 걸리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게 엔비디아의 좀 닮은 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실적이 좀 안 좋아지면서 작년에 주가가 안 좋았죠. 예. 근데 AI를 통해서 이게 분명하게 다시 실적이 늘어날 게 보이는구나 하니까 먼저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테슬라도 뭐 마진이 좀 줄어들면서 주가가 빠져 있습니다만 그러네요. FSD가 본격화되게 되면은 진짜 그런 AI를 통한 그런 실적이 늘어날 걸 보여줄 수 있게 될 거고요. 예, 예. 그러면서 뭐죠 AI 기업에서 사실 테슬라는 칩부터 만들고요, 데이터 센터 만들고요, 프로그램 모든 걸 다 AI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그걸 아직까지 비즈니스로 못 보여주고 있는 건데 FSD가 본격화되면 정말 이게 엔비디아처럼 다시 그런 신고가로 갈 수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안 오른 AI 기업 찾는다면 테슬라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덜 오른 AI 수혜주. 그래서 혹시라도 중소형주가 나올까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이제 테슬라가 충분히 그럴 가능성 우리가 계속 좀 오해하지는 않았나, 조금 젖혀두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테슬라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AI 얘기는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지점장님 다음에도 모실 때도 아마 또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엔 또 어떤 내용들을 들고 와주실지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반포W의 장희성 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